아니 뭐 복잡해요. 저희가 좀 일찍 와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는데요. 그때 저기서 축의금 좀 받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예. 그럼 환갑이나 회갑이라는 게 의미 없이 그냥 당연히 넘어가는 건데 얘기하다가 좀 뜻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책 도서관 우주입니다. 예. 사실은 도서관이 또 우리 지성의 우주이기도 해서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주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그 우주 탄생의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고등학교 때 이제 문예부도 하고 문학 동인회도 조직하고 은평구 10개 학교 문예부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걸 제가 이끌었었는데 저는 그때도 문예부를 하는데 계속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아마추어 천문 활동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워놓고 별 이야기 5분 동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자주 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하고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지금 이 순간도 막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우주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실감하지 못해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중력이 있죠.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송하게 있고 제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 몸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결합력이 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도 중력으로 땅땅 뭉쳐 있는 자체가 우주가 팽창하는 것보다 더 세니까 뭉치고 있는 거죠. 태양계도 커지고 있지 않아요. 태양계를 결합하는 중력도 우주 팽창력보다 크고요. 결국 어디서 팽창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은하라는 단위가 있는데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별이라고 해도 되고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은하라고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 도서관이 우주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요.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리가 2배, 3배 막 멀어지는 거죠. 미래로 갈수록 팽창할 거 아니에요? 과거로 가면 우주는 지금보다 작았겠죠. 과거로 가면 갈수록 작았겠죠. 또 과거로 가면 또 2배, 3배, 4배 작아지면 우리들이 달라붙어서 여러분들 다 달라붙어서 막 껴안고 있는데 이 공간은 너무 작아져서 요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뜯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포가 3차원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뜯어가지고 공간에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우주가 또 작아졌어요. 이 세포로 꽉 채울 수도 없으면 이게 분자인데 분자를 분해하면 분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원자. 그러면 그 원자들도 이렇게 3차원적 구조니까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과거로 가더라도 분자를 쪼개서 원자를 만들면 넣을 수 있죠. 근데 또 과거로 가요. 그럼 우주는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 원자를 또 분리하면 되겠죠. 그럼 더 작아져요. 그럼 이제는 뭔가 또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자는 더 이상 분해하지 못해요. 전자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질 단위 중에 하나가 전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쿼크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 단위가 쿼크와 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의 우주는 쿼크와 전자로 꽉 차 있겠죠. 근데 우주는 또 2배로 더 작아질 수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죠. 이 물질이 다 에너지화 되었다고 치면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어떤 상태. 우주가 빅뱅이라는 이벤트를 처음 태어난 순간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 우주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팽창합니다. 점점 커져서 오늘날처럼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온도와 밀도가 떨어지면 물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기는 물질은 뭐겠습니까? 제일 작은 물질 단위니까 쿼크와 전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밀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복잡해져서 우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게 없고요. 다 태양의 할머니의 할머니인 별이 초신성 폭발하면서 만들어낸 금운동,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진 수소가 돌고 돌다가 우연히 저한테 뭉쳐서 지금 이 순간에 있고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우주에서 별이 태어나고 주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별먼지다. 이런 소리를 떠들 수 있는 생각하는 별먼지다. 명현 박사 이렇게 오래 이해한 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 이걸 뭐 이 138억 년의 역사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우주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공간 얘기 있잖아요. 독일에 갔을 때 사람들이 우주 얘기가 나온 거예요. 되게 이상했어요. 도대체 왜 텅 빈 공간을 우주라고 그러는가.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축구장 300개가 됩니다. 학교 축구장이 아니라 상암 경기장.
근데 태양은 지름이 14cm 정도 됩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가장 큰 사과 배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 끝에 천왕성이 해왕성이 있거든요. 큰 행성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표현하려면 밥에 있는 콩알 두 알을 저다 딱 던져두면 돼요. 목성, 토성은 더 큰 행성이죠. 그 유리 구슬을 두 개를 딱 놔두면 그게 목성과 토성이에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볼펜 끝에 돌돌 도는 거 있죠. 그걸 4개를 던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축구장 300개, 사과 하나, 볼펜 끝에 볼 4개, 콩알 2개, 유리 구슬 2개 있으면 그게 태양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텅 빈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우주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수도 똑같아요. 핵이 있고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한 개의 크기를 상암 경기장 크기라고 확대해 보면 축구장이 원자예요. 핵의 크기는 내려앉은 무당벌레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공간은 전자가 막 떠돌아다니는 공간이죠. 우주도 공간이지만 원자 자체도 공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그 원자 다 텅텅 폈는데 왜 손가락을 통과시키지 못할까?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어떤 원자애들은 바깥은 전자가 막 돌고 있죠. 이쪽 손가락 끝에 있는 원자의 또 끝에는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딱 대면 어떻게 돼요? 왼쪽 손가락 끝에 있는 전자와 오른쪽 끝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해요? 같이 마이너스니까 밀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텅 비어야 되는데 아니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 예. 근데 그 우주나 천문학 얘기하면은 단위가 너무 커져서 갑자기 행복해지기도 해요. 아까 뭐 130억 년 상암 축구장만한 거에 300개의 사과 하나 단위가 너무 달라요.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말 한때 썼잖아요. 지금 138억 년 이런. 근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 일상이 이미 뛰어넘었어요. 우리나라 올해 총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조 이런 거 천문학에서 별로 안 써요. 138억 년 이렇게 쓰지.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숫자인데 천문학적인 숫자 그러면 큰 숫자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게 굉장히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이거 큰 숫자죠. 그래서 천문학은 다 큰 숫자, 거시적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주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점점 작아졌잖아요. 초기 우주는 10의 마이너스 43cm. 공짜가 43개, 40몇 개가 되는 그 정도 오도로 작았고요. 또 작은 숫자는 예를 들어서 펄사라고 하는 천체가 있어요. 태양보다 조금 무거운 별이 죽으면 중성자 별이 되는데요. 그 중성자 별 중에 주기적으로 도는 애들을 펄사라고 불러요. 별이 도는 걸 자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자전을 하는데 1000분의 1초 이렇게 도는 애가 있어요. 1초에 1000바퀴 도는 거죠. 이게 등대처럼 빛이 팍팍팍 나오거든요. 그거를 주기를 재보면 1000.00000001 이때까지 그 주기가 똑같아요. 펄사는 이 우주에서 현재 존재하는 가장 정확한 시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상대성 이론 있잖아요. 그럼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가는 속도가 틀립니다. 중력이 세면 시간 간격이 늘어나고요. 중력이 약하면 시간 간격이 줄어듭니다. 시간 간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1초가 똑딱똑딱 가는데 늘어난다는 똑딱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느냐면 이 바닥에다가 시계를 놓고 거기서부터 불과 몇 센티미터 띄워 놓게 이렇게 얇은 판을 놓는데 그 밑이랑 여기에 중력 차이가 얼마나 미미한 차이겠습니까? 그런데 요 밑에서 흘러가는 시간과 요 시간을 구분하는 기기를 지금 천문학자, 물리학자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는 이제는 오히려 큰 숫자는 그냥 일상에 내주고 작은 숫자의 정밀함을 천문학적인 숫자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또 중요한 거